보시죠. 자,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42번 5번이고요. 43번에 4번이고요. 44번에 1번. 45번에 3번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우리 첫 문단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지를 좀 잡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겠죠? 자, 그럼 일단 탄수화물이 뭔지부터 보자고. 탄수화물부터 볼게요. 자, 탄수화물부터 이야기할 건데, 자,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 에너지원이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니? 없지, 그치? 자,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들아, 너네 형광펜 들고 구분된다? 쳐봐. 자, 구분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네 두 개가 나눠진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라는 거랑 그 다음에 비섬유소라는 걸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야, 혹시 요 문장부터 슬슬 좀 어렵니? 괜찮니? 요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뭐를?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이거를 우리가 포도당을 바꿔가지고 우리 몸으로 쓴다고. 에너지원으로. 오케이? 야, 그러면은 너네 비섬유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뭐 있어? 비섬유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아니야. 고기엔을 에이, 난 너희에게 상식을 물어보지 않아. 비섬유소가 뭐 있어, 얘들아? 녹말. 곡류나 이런 거에는 녹말 있지? 이게 비섬유소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비섬유소를 우리가 섭취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 얻는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니네 밥 먹잖아. 그죠? 자, 간다. 그러고요.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한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 이용하지 못한다. 자, 그럼 봐봐. 너네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다 치자. 자, 사람이 섬유소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비섬유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야, 그래서 얘 그 밥 먹고 점심시간 지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너네 그 혹시 부추전 같은 거 먹으면 그 부추전 같은 거 먹고 똥 싸면 미안합니다. 제가 또 그래서 여기 야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먹으면 얘 좀 항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머리 딱 오잖아, 그죠?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만 야채랑 이런 것들은 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래. 됐죠? 자, 제가 또 못 참고 제가 또, 그죠? 자, 그래서 야, 그럼 너네 섬유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찾아봐. 섬유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셀룰로스, 그쵸? 자, 그럼 볼게. 자,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럼 봐봐. 여기에 사람이 있고 반추동물이란 게 있대. 반추동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섬유소 소화한다 못한다? 소화한다. 비섬유소는 한다 못한다? 한다. 오케이? 자, 그럼 봐. 일단은 사람이나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비섬유소는 된다 해. 근데 섬유소는 사람은 못하고 반추동물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돼. 뭐가? 소, 양, 사슴과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사람은 비섬유소를 소화시키는데
효소가 있어요. 소 안에 효소가 있어.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없어? 효소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단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없거든. 효소가 없는데 단추동물은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뭘 봤어야 되냐면 사람은 효소가 없어서 못하는데 얘는 효소가 없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나오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단추동물 효소가 없는데 섬유소를 분해하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 단추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괜찮아요? 오케이? 단추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요. 야 근데 너는 그거 아냐? 너는 반추한다의 뜻이 뭐야? 반추해. 너의 뭐 기억을 반추해봐 이런 얘기 뭐 하잖아. 안 하니? 반추하다가 무슨 뜻이야? 다시 생각하다, 다시 돌아본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너네 반추동물의 예시가 뭐 있어? 소, 양, 사슴 이런 애들이지. 얘네 다 무슨 공통점이 있어? 되새김질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되새김질한다 해서 반추동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반추동물이란 건데 자 봅니다. 자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추동물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얘네한테 뭐가 있더라? 미생물이라는 애들이 있더라. 미생물이 있더라. 됐어? 자 미생물이 있더라. 자 그러면 반추동물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학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야 그럼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탄수화물 중요한 게 아니야. 탄수화물도 뭐 물론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미생물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피브로박터, 숙시, 노젠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야 그러면 너네 우리 미생물 F라고 할게. 야 F는 탄수화물이야? F는 비섬유소, 뭐 섬유소 이런 거야? 아니야, 얘는 미생물이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얘는 뭐 하는 애야? 얘 특징 보니까 섬유소를 분해하는 애. 얘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애예요. 너네 섬유소 가장 대표적인 애 뭐 있지? 예시? 정말이 아닌 셀룰로스. 그쵸, 셀룰로스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얘가요 대표적인 미생물인데 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봐봐 야 노출시킨 후 평합해 쳐봐 후 민준아 파이팅 하시고 후 평합해 치세요. 야 그럼 내가 이거 왜 평합해 치라 했겠니? 후 나오면 뭐야? 과정이야 과정이면 너네 끊으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F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먼저 보자고. 자 F는 뭐가 가지고 있어? 효소 복합체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이 구조를 끊어. 자 얘는 뭐한다? 구조를 끊는다. 끊기 하고요. 구조 끊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한대? 셀룰로스를 노출시켜요. 셀룰로스 노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한다?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분해하더라. 포도당으로 분해하더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간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자 그래서 미생물 F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얘들아 너네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이 포도당을 먹고 얘가 뭐한다? 생장한다. 자 그러면 이 포도당 동물이 먹어 미생물이 먹어? 둘 다요. 뭔 둘 다야. 주체 잘 봐야지. 다시 봐봐. 야 봐봐. 봐봐. F는 이 F가 미생물이잖아요. 그죠?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리면서 생장한다. 누가? F가. 그러면 야 이 포도당 누가 먹는다고?
F가 먹고 생장한다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동물이 먹어 안 먹어 이 포도당? 안 먹네요. 안 먹어. 동물 안 먹어. 알겠어? 맞아 갈게. 자, 맞아 갑니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자, 그러니까 얘가 포도당을 먹지. 포도당을 먹으면 뭐가 나온다? 대사산물이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너네 얘가 먹으면 똥 싸잖아. 그렇지? 대사산물이 나온다고. 대사산물이 뭐가 나와? 아세트산, 트산, 숙신산이라는 애들이 나온대. 됐죠? 오케이? 이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얘네가 대사산물로 발생하고요.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그러니까 똥 싼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 되니? 이 아세트산이 뭐가 돼?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자, 그러면 이 아세트산이 뭐가 돼? 동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됐어? 야, 그럼 봐. 너네 소 이런 반추동물 애들이 효소가 없어도 에너지원을 얻어. 왜? 미생물이 섬유소 분해해. 그리고 거기에서 포도당을 지가 먹어. 그러면 이거를 똥을 싸는데 이 똥이 아세트산이야. 이 아세트산이 반추동물의 영양분이 된다 이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반추동물은 섬유소로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 아세트산이라는 미생물의 똥을 통해서 얻는다고.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따가 요거 몇 번이야? 44번 같은 거 보면은 야 너네 포도당 먹으면 이거 우리가 먹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했나? 결국 우리가 먹는 건 뭐야? 얘가 먹는 거는 똥이야, 포도당이 아니고. 알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봤어야 돼. 되니? 주체 잘 보셔야 돼요. 주체 잘 봤어야 돼요. 자, 마저 갑니다. 다시 갈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 쓰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합성해서 쓴대요. 됐지? 자, 그 다음 마저 갑니다. 한편 반추에서 숙신산은 숙신산 얘 있죠?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 다른 미생물은 어떤 에너지원인? 어떤 미생물? 프로피온산을 똥으로 싸는 프로피온산을 만드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라고. 됐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로 재료로 사용한다. 자, 그럼 뭐한다? 이 프로피온산 나중에 뭐하는데? 얘는 또 나중에 포도당을 합성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야 이거 포도당 합성했어. 그럴 때 어떻게 되겠니? 얘가 또 포도당을 분해하면은 똥 싸고 이거 뭐 하고 가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 자, 간다. 그 다음에 반추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코쿠스 보비스도 소식하는. 자, 나도 그런 거 모르겠고 미생물 F라고 할게요. 미생물 F라는 게 있습니다. S죠, S. 미안, S도 소식하는데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자, 그럼 봐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분해한다? 얘는 비섬유소를 분해하네. 자, 그치?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그리고 이거를 또 얘가 먹는다. 야, 그럼 봐. 얘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했죠? 얘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했어. 야, 이 포도당 누가 먹을까? 이 포도당 누가 먹어? 얘가 먹는 거야. S가 먹는 거야. 됐죠? S가 먹는 거야. 근데요. 예? 얘도 반추동물은 예? 효소가 없어요. 네. 효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섬유소 만드는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안 나왔는데 아마 없는 거 같아요. 없으니까 미생물이라고 했죠.
근데 뭐 효소가 없으니까 미생물이랄 거 아니야. 오케이? 됐죠? 자, 맞아 갑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하고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누구의 에너지원이 된다? 얘의 에너지원이 된다. 됐죠? 자, 맞아 갑니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다른. 자, 그럼 보세요. 얘가 포도당 처먹었으면 똥을 싼다고. 뭘 싸? 대사산물이라는 걸 쏜다고. 근데 대사산물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자, 봐봐. 산성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7.0 정도로 중성의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형합 배치돼. 경우에는 형합 배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처음에 뭐뭐 후 나오면은 과정 나온다라고 생각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우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성, 그러니까 7.0 이상 중성일 때는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요거보다 낮아지는 거 나오잖아. 산성일 때는 어떻게 하더라? 라는 게 케이스로 나눠지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려. 얘 생장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느릴 때는 어떻게 하더라? 아세트산 에탄올이 대사산물로 나온다. 요때는 뭐가 나온다? 아세트산 에탄올 이런 애가 나오더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져가 녹말량이 충분해. 생장 속도가 빠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때는 뭐 배출한다고? 젖살 쓴대. 되니?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단추위에서 젖살은 단추동물 세포로 직접 흡수돼요. 단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용되거나. 자, 그러니까 이 젖산이 뭐가 된다? 이 젖산이 동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돼요? 이게 동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자, 그렇게 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자, 그래서 얘가 또 다른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가기도 해. 다른 미생물이죠. 미생물 에너지원으로 갑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럼 봐봐라.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단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야, 봐봐. 우리 칠판 잠깐 보세요.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야, 탄수화물은 요거 2개 있거든. 사람은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 못해. 단추동물은 효소가 없는데 요거 둘 다 할 수 있거든. 그 이야기해.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첫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야, 단추동물은 이거랑 이거를 소화해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미생물 F가 요거를 해주고 미생물 S가 얘를 해줘. 이렇게 얘기해. 그럼 끝났어. 이 이야기는 끝난 거야. 근데 마지막 문단 뭔 얘기야? 야, 근데 S가 너무 크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에서 어때? 벗어나지. 그러면 요건 뭐야? 문제 내려고 한 거라고. 요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거나 따로 뭐 표시를 하거나 그러면서 읽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간다. S가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단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단추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과정을 볼 수 있어. 그치? 애가 비섬유소를 녹말 오지게 먹었어. 비섬유소를 오지게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S가 오지게 성장해. 그리고 S가 성장해. 그런 다음에 그러면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된다. 젖산이 많이 방출돼요. 그 다음에 단추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산성도가 높아져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자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 산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더라? L이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얘가 생장이 증가하더라. 생장이 증가하더라. 됐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생장이 증가하면서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더라. 자 그러니까 얘가 젖산을 더 배출하더라. 됐니? 야 그러면 이 위는 어떻게 써? 젖산이 오지게 많아질 거야. 그쵸? 자 오케이. 자 그래서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F가 주변이 너무 산성이 심해. 그러면 얘가 살기 위해서 생장을 멈춘다고.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 단계로 접어든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산성이 5.8 이하야. 그럼 어떻게 된다? F는 죽는다. 5.8이면 F는 죽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와 달리 S랑 L은 상대적으로 산성을 견디는 정도가 강해요. 자신의 세포 외부에 pH가 5.5까지 떨어져. 그래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 멈추고 사멸한다. 자 그럼 봐봐. 5.5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 S도 죽는다. 됐지? 자 그러면 산성에서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자 그러니까 F 죽고 S 죽고 L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니까 얘가 S가 늘어나, 젖산이 늘어, 산성도가 높아져. 그럼 얘가 더 잘 커. 그러니까 젖산을 또 배출해. 그러니까 젖산, 산성, L 배출, 젖산, 산성, 생장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산성이 어마어마해진다고. 그래서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라는 병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사실 요거는 여러분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얘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분해하냐, 이걸 봐야 돼. 됐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오케이. 이해되죠? 글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쌤. 예? 근데요 여기 이거 S 나오는 공간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산성도가 높아져서 pH가 떨어져가지고 그 젖산이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게 왜 반대? 요거? 그러니까 S가 많아지면은 그 마저문단에서 S 개체 수가 늘잖아. 네. S가 뭘 뱉어? 젖산을 뱉잖아. 그치? 젖산이 뱉으니까 요것도 산이잖아, 산. 애시드잖아, 애시드. 아. 그러니까 얘가 젖산이 많아지니까 산성도가 세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산성도가 높아서 젖산이 나오는데 젖산이 또 있으니까 산성도가 더 높아져. 젖산 또 나와. 계속 무한으로 즐겨요. 그죠? 그거지. 됐어? 그러니까 애가 간다 이거예요. 됐죠? 그거다. 자 넘어갑니다. 42부터 갑니다. 야, 단순히 이거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봐야 돼. 알겠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틀리냐면 아마 가장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너네 주체기체 못 봐서 그래요. 주체기체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포도당 동물이 먹겠지 생각해 버린다고. 포도당 누가 먹는데? 미생물들이 먹는데 동물이 먹는다고 생각해서 틀린다고. 오케이? 결국 얘는 똥 처먹는데. 그죠? 아 맞잖아. 똥 먹잖아. 그죠? 설마 그걸 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 제가 또 아이 또 아. 아이 너무 더러워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웃고 있죠? 자, 42번부터 봅시다. 42번부터 보시고요. 자, 42번 5번인데요. 자, 1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섬유소는, 야, 섬유소! 이 뭐, 그 포도당의 공급원을 하는, 야, 이게 뭐, 뭐야, 이거? 사람이 섬유소 먹어? 비섬유소로 바꿔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1문단에 구분되는 것들은 잘 체크해야 돼. 아? 구분되는 거 잘 봐라. 알겠죠? 자, 2번. 반추동물의 세포가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 야, 셀룰로스 뭐가 분해하냐? 반추동물에게 한다 그러면 어떡하니? 하는 거 아니에요? 미생물이 하잖아, 미생물이. 아, 예, 제가 말. 미생물이 하죠? 네. 미생물 F가 하는 네. 겁니다. 네. 그죠? 주어. 잘 체크하시고. 제가 그거 말한 거였어요. 아, 네. 자, 3번. 반추의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생존을 멈추고 사멸하는. 야, 이 미생물들 언제 뒤져? 그 산성도. 산성도가 졸라 높아지면. 야, 근데 혹시나 이 모를까 하는데 산성도가 1.0 이렇게 되면 아주 산성이 센 거예요. 알죠? 산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중성. 염기성. 네. 예, 좋아요. 네. 그렇답니다. 네. 자,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의 야, 뭐 먹어야 돼? 비섬유소를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섬유소가 아닙니다. 5번. F는 자기 세포 내에서 포도당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한다 됐죠? 정답 5번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은 요거 4번 볼게요. 4번. 자, B와 C는 모두 반추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상별을 배출하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안 돼요. 얘가 A, 얘가 B, 얘가 어디 있어? L, 얘가 CG, 그치? 자, 그러면은 B 4번 보시면 B와 C는 산성도에 따라 다양하게 B가 요거 쏴. 근데 C 같은 경우 뭐만 쏴? 젖산만 쏴.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됐죠? 자, 1번부터 보시면은 급성 반추의 산성도에 걸렸대. 그럼 A랑 B는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죽은 거니까. 자, 2번.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 생성. 야, 체지방 합성하는 뭐 있니? 아세트산. 그러니까 아세트산 만드는 거는 A랑 B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6.0일 때 A는 C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이 쓴다. 올바른 거고요. 5번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B의 양이 증가할수록 A는 줄고 C는 는다. 됐지? 자, 정답 4번이었고, 자,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자, 보기부터 봅니다.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자, 이거 1번부터 한번 볼까? 1번, 1, 2번, 3, 4, 5번 이렇게 똑같잖아, 가가.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 가부터 볼게.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뭐가 돼?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돼. 이거 맞죠? 일단 정답 1, 2번은 가능. 오케이? 자, 그럼 3, 4, 5번에 해당할 가 한번 볼까? 자, 가보시면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이렇게 돼 있지. 너네 이거 분해된. 그쵸? 분해된으로 바꿔줘야죠. 와. 그쵸? 합성되는 게 아니고 분해된다고 해야지. 네? 자, 그러니까 3, 4는 안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나볼게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뭐뭐는 반추동물의 야, 뭐가 에너지원이 돼야 돼? 똥, 네 글자. 대사산물. 그러니까 정답 1번. 그래서 포도당이 되는 거 아니잖아. 돼요? 정답 1번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어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5번 보세요. 45번 보시면은 자,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네. 정답 3번입니다. 3번인데 자,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야, 이거 언제 나와요? 젖산은 산성일 때 더 많이 나오잖아. 그치? 네, 이거는 3번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됐죠? 1번 보시면은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는다. 왜? 이 그 숙신산이 요거니까 포도당도 더 많이 합성되겠죠. 그죠? 자, 2번
젖산은 단추동물의 에너지원이 된다. 요게 에너지원이 된다. 그쵸? 자, 4번. 숙신산과 젖산은 세포내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것 같고요.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 대사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도 올바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졸려. 야, 5분만 쳤다 가져가시죠. 5분만 쳤다 가자. 함께 쉬고.